그날 밤 가족 식탁 위에서 나는 칼을 쥐고 있었다. 피가 흘렀다. 내 피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 베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였다. 이 개자식들아, 너희가 날 버린 그날부터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 놈들 차례야. 식탁은 고요했다. 어머니의 젓가락이 떨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신부님의 미소가 그 모든 복수를 예고하는 빛처럼 번뜩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끝은 영원한 후회로 물들일 거야. 서울의 번화한 강남, 그 화려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가족 모임은 언제나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조명이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과 정교한 한식 요리를 비추었다. 하지만 그 빛은 나를 스치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존재감 없이 공기처럼 머물렀다.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그의 아내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대화는 형의 최근 사업 성공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찼다. 재훈아, 이번 계약으로 우리 집안이 또 한 단계 올라갔어. 내 덕분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랑스럽게 울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우리 집안은 진짜 명문이 됐어. 그 옛날 스캔들 같은 건 잊혔지라고 덧붙였다. 스캔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5해 전 그 스캔들로 인해 나는 집을 쫓겨난 여동생이었다. 나는 지은이었다. 김지은. 이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 피는 나에게 독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빠지게 되었다. 학교 선배, 현우였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눈빛이 깊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흔들었다. 우리는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의 야망에 짓밟혔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딸과 재혼을 앞둔 형이 현우의 집안을 불순분자로 몰아세웠다. 지은아, 그런 놈과 어울리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어머니의 차가운 명령. 나는 거부했다. 그 결과 현우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그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임신했다. 그 사실을 알린 날 아버지는 나를 때렸다. 이년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안의 수치.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끌려갔고 강제 유산을 당했다. 내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그 고통은 아직도 내 자궁을 파고든다. 그 후 나는 집을 떠났다. 거리로 내몰린 채 홀로 버텼다. 직업훈련소에서 배운 간호기술로 병원에서 일하며 밤마다 울었다. 현우는 자살했다. 그의 유서에 내 이름이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 가족이 너무 나처럼 약한 놈은 못 이겨. 그 편지를 읽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태어났다. 증오. 그 증오가 나를 살렸다. 나는 돈을 모았다. 작은 NGO에 들어가 고아원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돌보며 잃어버린 내 아이를 대신 안았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진짜 목적은 복수였다. 가족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쳤다. 형의 뇌물 스캔들, 아버지의 탈세, 어머니의 불륜. 모든 걸 모았다. 그리고 오늘 이 식탁에서 폭발시킬 준비를 했다. 신부님이 도착했다. 가족의 사제, 그분은 우리 집안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가족이 모였으니 감사 기도를 드리죠. 신부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기도가 끝나자 아버지가 물었다. 신부님, 요즘 교회 일이 어떠신가요? 신부님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특히 한 분 후원자가 큰 도움을 주시네요. 고아원을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새 교실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이 박수를 쳤다. 누구신데요? 우리 집안처럼 명문가분인가 봐요. 형수가 웃었다. 신부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네, 바로 지은 씨예요. 그녀가 고아원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침묵이 내려앉았다. 테이블 위에 젓가락이 멈췄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칼날이었다. 네, 아버지. 제가 그 수치가 그렇게나 큰 돈을 벌었나 봐요. 당신들 사업 비밀을 팔아서요. 그 말에 형이 벌떡 일어났다. 뭐? 이 미친년아, 내가 그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오빠. 당신의 뇌물 증거를 기자에게 팔았어요. 내일 헤드라인 될 거예요. 공포가 식탁을 휘감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 복수는 가족 하나하나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현우의 죽음, 내 아이의 상실 그 대가는 영원한 파멸이었다. 그 밤, 나는 집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밝은 빛 속에 숨겨진 어둠처럼 내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타겟은 어머니. 그녀의 불륜 상대를 끌어들여 가족의 명예를 산산조각 낼 차례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안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일까?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강북의 허름한 골목, 가족의 화려함과 대조되는 곳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르게 했다. 물결처럼 내 감정도 출렁였다. 어제의 그 말 한마디로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문 헤드라인, 대기업 후계자 뇌물 스캔들, 내부 고발로 폭로. 형의 얼굴이 실명 처리됐지만 가족은 알았다. 그 내부 고발자가 나라는 걸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당장 와.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왜요? 5해 동안 나한테 전화 한 번 없으시면서. 그녀는 울먹였다. 미안해. 제발 가족으로서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는 내 입안에서 썩은 맛이 났다. 좋아요. 만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와 오빠도 데려오세요. 카페에서 만났다. 가족은 지쳐 보였다. 아버지의 눈 밑 다크서클, 형의 떨리는 손. 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저었다. 왜 그랬어, 지은아?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야?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망치려는 거? 아니요, 아버지. 당신들이 먼저 망쳤어요. 현우를 죽인 건, 내 아이를 죽인 건 당신들이에요. 형이 소리쳤다. 현우. 그 새끼는 자살한 거잖아. 내가 임신한 게 문제였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칼을 쥐고 싶은 충동.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오빠, 당신이 현우 가족을 망신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았을 거예요. 당신의 사업 때문이죠. 그 뇌물, 현우 아버지의 회사 빼앗은 거, 증거를 테이블에 던졌다. USB 드라이브.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후 나는 어머니를 따로 만났다. 그녀의 불륜 상대는 유명 정치인이었다. 어머니, 그분과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사업 돕기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건 실수였어. 제발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안 할게요. 대신 당신이 고아원에 기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고아원이야? 나는 속으로 울었다. 내 아이가 살았으면 거기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입으로는 말했다.
그냥 선행이요. 어머니답게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기부금은 추적됐고 그 돈의 출처가 불륜 스캔들과 연결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대기업 사모님 불륜 의혹, 고아원 기부로 은폐 시도. 가족은 나를 원수로 여겼다. 하지만 그 증오는 내 안의 불길을 키웠다. 밤에 나는 현우의 묘를 찾았다. 오빠, 봤어. 이게 시작이야. 내 목까지 갚아줄게. 바람이 그의 무덤을 스쳤다. 그곳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의 눈물.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부서뜨렸다. 다음 단계는 아버지. 그의 탈세 증거를 세무서에 제보했다. 감사 결과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가족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형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다 끝났어. 나는 속삭였다. 아니, 오빠. 내 욕심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균열이 커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은 가족의 눈과 닮아 있었다. 증오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고아원 아이들이 나를 기다렸다. 그 순수한 미소가 나를 붙잡았다. 지은 누나, 오늘도 올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내 구원자였다.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갈 이유. 그러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최종 계획. 결혼식. 형수의 결혼식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가족의 대저택, 화려한 홀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나는 하객으로 섞여 들어갔다. 검은 드레스, 차가운 미소. 신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형수가 나를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은 씨 왜 왔어? 나는 속삭였다. 축하하러. 그리고 작별 인사의 예식장 안 오르간 소리가 울렸다. 신부님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가족의 축복을 위해. 오늘 이 두 사람이 맺는 인연이 영원하게 빕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마이크를 잡을 순간을. 주례가 끝나자 형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이 결혼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에 나는 일어났다. 새로운 시작. 재미있네요. 홀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지은아, 앉아. 나는 웃었다.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 제 차례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현우의 유서. 이 가족이 망친 한 청년의 마지막 말이에요. 김씨 집안은 악마야? 그들의 야망이 나를 죽였어. 이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형수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냐. 나는 그녀를 봤다. 아니, 미친 건 당신 남편이에요. 그가 내 아이를 죽인 원흉이니까. 폭로가 시작됐다. 프로젝터가 켜졌다. 화면에 가족의 비밀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탈세 장부, 어머니의 불륜 사진, 형의 뇌물 영상. 홀이 아수라장이 됐다. 손님들이 도망쳤다. 경찰이 도착했다. 김씨 가문, 체포영장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졌다. 지은아. 왜?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왜냐면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갚아야 하니까. 공평하게.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제발. 용서해. 우리는 내 가족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당신들은 나를 버린 쓰레기예요.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났다. 형수는 형을 버리고 도망쳤다. 가족은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홀을 나서며 신부님을 봤다. 고마워요, 신부님. 당신 덕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복수는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영혼이 갉아먹힐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고아원으로 갔다. 아이들이 기다렸다. 누나, 왜 울어? 작은 손이 내 뺨을 닦아줬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하지만 행복은 아니었다. 뉴스가 가족의 몰락을 보도했다. 나는 승리자였다. 그러나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묘 앞에서 나는 편지를 태웠다. 오빠, 끝났어. 이제 쉬어. 제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 형수로부터. 지은 씨, 도와줘. 임신했어. 내 오빠 아이야. 충격. 그녀의 배 속에 가족의 피가 이어질 아이, 복수의 연장. 아니면 새로운 시작. 나는 갈등했다. 와, 이 만나자. 내 결정이 또 다른 파국을 부를 줄 알았을까? 형수를 만난 카페는 한강변에 있었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지은 씨, 제발. 오빠가 감옥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무죄다. 하지만 가족의 피를 이어받았다. 왜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당신 남편 파멸시켰잖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당신이 제일 잘 알아요. 상실의 아픔을. 그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내 아이의 그림자가 스쳤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있어?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 내가 키울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왜? 당신 가족처럼 이 아이가 고통받지 않게? 새 삶을 주겠어. 그녀는 동의했다. 출산 후 아이는 내게 왔다. 작은 여아. 이름은 할인으로 지었다. 빛을 의미하는. 고아원에서 그녀를 안고 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지은아, 용서해. 사업을 다시 일으킬게. 너도 돌아와.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다채로운 인간. 그는 나쁜 아버지였지만 사업가로서의 야망은 순수했다. 아버지, 늦었어요.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으세요. 나는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불륜 스캔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방문했을 때 그녀는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 아이, 내가 죽였어. 그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처음으로 포옹했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집안. 명예. 미쳤어. 그날 나는 울었다. 증오가 녹아내리는 느낌. 하지만 형은 달랐다. 출소 후 그는 나를 습격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이년아, 내가 다 망쳤어.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나는 반격했다. 주먹으로 그의 코를 부쉈다. 오빠, 이게 끝이야. 더 다가오면 죽여. 그는 도망쳤다. 그 사건 후 경찰이 그를 다시 잡았다. 폭력죄. 할인이 자랐다. 고아원에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내 구원이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현우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지은아, 고마워. 내 복수로 우리 집안의 원한이 갚아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줌마, 그게 복수였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그만해. 내 딸 봐. 순수한 눈으로 너 봐. 할인의 손을 잡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끝나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가족 재산. 나는 그걸 고아원에 기부했다. 법적 승소로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왔다.
기부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전 스캔들 피해자 김씨 가문 재산 전액 고아원의 기증의 세상이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할인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갔다. 엄마, 왜 슬퍼?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아니야, 기뻐.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형수가 돌아왔다. 지은 씨, 할인 데려가. 내 아이야.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당신이 포기했잖아. 아니, 후회했어. 가족 피를 끊을 순 없어. 갈등? 법정 싸움. 나는 싸웠다. 이 아이는 내 거예요. 당신처럼 야망에 물든 집안으로 갈 수 없어요. 재판 중 예상치 못한 증언. 신부님. 지은 씨는 아이를 사랑해요. 그녀의 삶은 상실로 가득했지만 이제 치유됐어요. 그의 말에 재판장은 나에게 양육권을 줬다. 형수는 무너졌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그녀를 봤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공평해. 그녀는 자취를 감췄다. 소문에 따르면 정신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렸다. 감옥에서 병사했다. 나는 참석했다. 관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제 용서할게요. 안식하세요. 눈물이 흘렀다. 진심의 눈물. 형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악마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나도. 복수로 나도 죽었으니까. 할인과 함께 고아원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환영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울었다. 가족. 진짜 가족.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현우의 얼굴. 지은아, 충분해. 나는 대답했다. 응, 오빠. 이제 충분해. 시간이 흘렀다. 할인은 5살이 됐다. 고아원에서 웃으며 뛰놀았다. 나는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복수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신부님의 방문. 지은 씨, 잘 지내? 네, 신부님. 당신 말이 맞았어요. 복수는 영혼을 갉아먹지만 사랑이 치유해요. 그는 웃었다. 할인이가 증거예요. 어느 날 편지가 왔다. 형수로부터. 미안해. 멀리 떠나. 할인을 잘 부탁해. 그 편지와 함께 돈 뭉치. 그녀의 속죄. 나는 불태웠다. 필요 없어. 대신 그 돈으로 고아원새 건물을 지었다. 현우의 이름을 딴. 서울의 밤, 한강 다리에서 나는 섰다. 바람이 불었다. 현우야, 봤어. 우리는 이겼어. 하지만 평화가 진짜 승리야. 이 별이 빛났다. 밝은 빛 운의 삶처럼. 이제 나는 자유다. 가족의 피는 끊어졌지만 새로운 피가 이어졌다. 할인의 미소. 그게 내 복수, 내 구원. 끝나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이제 행복으로.